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721포인트, 오늘 1720 약간 넘기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뉴욕발 악재, 또 그리스발 유럽의 신용위기 우려가 역시 뉴욕에서 발목을 이미 잡았고, 우리 증시 역시도 오늘 뉴욕과 커플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오늘 현물을 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장중에 정말 8,000계약 이상이나 매수를 해줬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 오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기관 쪽에서는 선물을 조금 소폭 사주고 있는 가운데 차익 거래가 매도 우위를 기록하더니 지금 현재는 비차익이 차익의 매도세를 커버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기댄 낙폭의 제한, 조금은 기대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지금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4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사주는군요. 선물을 한 2,000개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 내에서 다시금 밑쪽에서 사기 시작했고, 기관이 선물을 한 4,000개 가까이나 사주는군요. 현재 비차익이 약간의 매수 우위를 기록할 뿐 차익 거래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많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1720, 오늘 1720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많이 등락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의료정밀 업종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요, KC텍이 3.6%나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KC텍뿐만이 아니라 주성엔지니어링, 네페스, 그리고 아바코 등의 종목들, IT 실적이 괜찮아지는 작은 종목들, 부품주들은 오늘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종이목재의 제지 쪽이 오늘 좀 괜찮고요. 섬유의복 쪽이 좀 강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 오늘 내수주들, 경기 방어주가 강하면서 오늘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철강금속이 오늘 낙폭이 가장 심합니다. 포스코, 고려아연이 각각 2, 3%대까지 큰 폭으로 밀린 영향이겠는데요. 포스코는 다시금 주당 13,000원 빠지면서 50만 원 하회됐고, 현대제철도 오늘 1.4%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종도 전반적으로 내리고 일부 종목들만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업종 쪽도 일부 종목은 괜찮은데요. 일단 신세계 그리고 롯데쇼핑 모두 다 1, 2%, 현대백화점 거의 3% 가까이 내립니다. 지수가 힘을 못 주니까 이제 증권주도 오늘 강하지 못하고요. 어제 많이 괜찮았었던 은행주들도 오늘 함께 약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전기전자에서도 일부 삼성전자 등 대장주들 모두 다 마이너스를 달고 있고요. 어제 큰 폭의 상승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던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금 1.7%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정도만 오늘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증자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불확실성이 많이 걷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LG전자는 또다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끝으로 건설만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조조정사의 명단이 발표가 되는 날인데 말이죠.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모두 다 꺾이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던 건설주들 오늘 구조조정 명단 발표 명단 발표가 되는 날 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건설주, 은행주 모두 다 흐름이 좋지 못하네요. 네, 현재 코스피는 다시금 1719포인트입니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한번 살펴보죠.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고점 돌파는 약간 멀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금요일장이네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다시 하락으로 마감됨으로써 또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 국내 투자자분들 다소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만약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자, 하락 1%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국내 증시 아침 시초가 갭 상승했다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할까요? 글쎄요, 어제 이미 그렇게 벌써 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내 증시 상황이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720에서 1750포인트 라인에서 형성됐던 물량이 한 달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를 설사 오늘장에서 벌인다 하더라도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또 흔들어대는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장은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한 주간 마감하는 금요일이란 요일적 특성, 그리고 직전 고점 매물대 진입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서 올라오면은 매도해서 주말을 편안하게 가겠다는 투자 심리가 작용하는 날이다 하는 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하락해서 예상했던 폭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됐던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아침 시초가 개파락하는 하락폭을 출발하면서 현재 종합지수가 19.8포인트 하락한 1720에 딱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아침 시초가도 1721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시초가를 축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장중 내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장 조정은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할 수 있는 여전한 기회이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도 미국 시장부터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결국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미 제가 주초부터 이번 조정은 직전 저점만 깨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 조정은 미국 시장도 매수의 조정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이랬구나 이렇게 알지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만큼 주식시장에서 어려운 일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조정이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가 있느냐?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걸 알 수는 없죠. 한데 우리가 시장 상황의 모습을 보면 이미 지난 5월 중순 이후 5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약 한 3주간에 걸쳐서 형성됐던 지선 라인이 얼마다? 예, 이 라인입니다. 얼마? 10,000포인트를 추구한 시점. 네.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설사 직전 저점이 하락하면서 그냥 다시 한번 급락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등을 줬다가 쌍봉의 패턴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장의 조정을 미리 보고서 그렇죠?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을 보고서 투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은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을 선반영해서 미리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고서 후 반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늘 국내 시장의 조정은 미국 시장의 오늘 조정에 따른 영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내 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후장에서는 낙폭을 좀 줄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시장은 그렇죠. 오늘 밤에 만약에 하락으로 출발한다면 내일 새벽에는 반등을 보이면서 한 주간을 마감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 수급 분석, 재료 분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뭐죠?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 네. 신용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용 상태가 안 좋다는 보도, 네. 그리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크게 하락했다는 보도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경제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그것은 뭐냐? 이미 알려진 재료에 의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 하락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의 오늘 하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초에 찍었던 저점과 또 하나의 저점, 쌍바닥을 이루기 위한 그런 눌림목의 과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추가 하락은 오히려 단기 반등권에 진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리 바쁘더라도 갈 건 가고 볼 건 보고 가죠. 네. 자,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 일본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시장도 결국 미국 시장의 여파로 해서 아침 시가 개파락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적과 대비해서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이 라인 5월 말부터 6월 초에 결쳐져 있던 이 라인이 지수상으로 보면 9,700포인트부터 예. 9,500포인트 라인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로. 이 라인. 그럼 일본 니케이 지수도 현재 하락하면서 9,765포인트 1.6%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일본 시장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도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매수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장에 지금 하락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하락장에서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미리 바뀌었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 라인, 이게 한 달간에 걸쳐서 있던 매물대입니다. 밑에 거래량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거래량이 굉장히 나쁘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에 걸쳐져 있던 이 매물을 단숨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해외 증시, 미국이나 유럽 증시의 동향, 동남아 증시의 동향을 보면 국내 증시만 유아독전식으로 독불장충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국내 증시만 계속 설사 오늘장에서 상승했다 하더라도 재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오늘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지선대에서 그렇죠. 여전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추세 이탈로 보기 어렵다 하는 점이죠. 오히려 시초가 대비해서는 현재 올라오는 양봉의 모습을 금일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장은 모두가 다 동반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된 가운데 선별적인 상승세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본다면 오늘 장의 급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종목, 평소에 매수 관심을 가졌던 종목에 매수 타이밍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아침 시초가 개파락한다 하여 아이고 무섭다. 특히 그동안 조금 수익이 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야 일단 팔고 보자. 수익은 챙기고 보라는 격언처럼 일단 챙기고서 그렇죠? 다음 주 다시 하자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갖고 계신 종목 수익이 잘 나고 있다면 저는 좀 더 밀고 가자. 추세값 될 때까지는 가지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하락을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겠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미 수익 나신 분들 추가 하락을 또한 염려하여 끊어서 수익을 챙길 필요도 딱히 없는 날.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혹은 사고 싶다 하는 종목을 오히려 픽업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확정된 외국인 기관 수급 보면서 어떤 종목 가장 많이 팔고 가장 많이 팔았는지 그 리스트 한번 볼까요? 네. 기관과 외국인 이들 메이저 세력들 한번 동향 살펴봐야죠. 네. 자,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큰 선 세력들과 코 큰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 큰 세력들 보죠. 외국인들입니다. 삼성전자, 대한유화, 롯데쇼핑, 두산중공업, 기아차를 매수했습니다. 네. 자,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에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대한유화가 5,000원 만에 올라왔네요. 이것은 전형적인 석유화학 업체죠. 네. 재무 구조는 굉장히 좋습니다. 평소엔 유통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거래되는 게. 근데 어제 대량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것은 그동안 화학주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화학주들이 이 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인식 속에 일부 블록데일 물량들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외국인 투자가들은 업종 대표죠. 기존에 그들이 매수 관심을 갖던 종목을 매수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매수 1위로 올라온 것은 굉장히 특이적인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향후 증시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 매수 상위 종목으로서는 1위가 포스코, 그 다음에 SK에너지, OCI, NC소프트, LG디스플레이.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겠죠? 네. 회사명만 들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알만한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를 지속적으로 매수했다. 그래서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의 동향을 보면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를 지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서는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주성엔지니어링, 동서, 다음, 실리콘웍스, 태웅을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네오이즈 게임즈, 네페스, 동국 SNC, 실리콘웍스, 주성엔지니어링을 매수했습니다. 역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주성엔지니어링, 실리콘웍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 포털 게임 업체 중에서 외국인은 다음, 국내 기관은 네오이즈 게임즈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특이한 상황은 없죠. 네. 새롭게 올라오는 개별 종목보다는 역시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하락을 매수 기회를 좀 잘 활용해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지난주에는 현대중공업과 SK에너지에 대한 종목 관심을 얘기를 하셨는데 항상 그 가격이 주어지질 않는 것 같아서 참 아쉽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오늘이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현대중공업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00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4만 1,500원의 모습입니다. 24만 원을 전환시켜 오늘 마이너스 권대에서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럼 오늘장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한번 오늘도 한 2종목 정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사실은 오늘도 일부 개별성 테마주 중에서 한번 선정해 보려고 했는데 네. 오늘은 큰 종목, 대형주 중에 2종목을 선정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오늘
개별주 좀 가벼운 종목 중에서 한번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개별 종목군들은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형주 큰 종목 중에 두 종목 선정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종목은 삼성 테크윈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요즘에 근데 너무 조용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장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1,600개가 넘는 거의 1,800개에 가까운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네. 이 1,800개에 가까운 종목을 다 매매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나 기관과 외국인 어떤 대가들도 그 종목 다 매매하시는 분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200~300개 안에서 대부분 매매하거든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바스켓을 딱 구성하십시오. 여러분께서는 개인 투자분들 한 50개에서 100개 내외에서 바스켓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그 종목만 계속 매매하신다면 일정 수준이 되면 그 종목에 대한 패턴을 여러분 익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서로 좀 길었죠? 자, 테크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테크윈 광디지털, 반도체, 방위산업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네. 삼성의 계열사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지식경제부가 로봇 관련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발표가 있죠. 네. 이 삼성 테크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이들이 사업을 담당하냐면 휴전선에 감시하고 경계하는 로봇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또한 당장의 시너지 효과, 매출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향후 그렇죠? 충분한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성테크윈도 2분기에 전 사업 부분의 매출이 증가됐다는 리서치 자료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가격적으로는 105,000원 전환 시점이 제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삼성테크윈이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107,000원. 그러니까 장중할 때 또 105,000원까지 갔었죠. 제가 테크윈의 모습을 보면 장중에 105,500원까지 갔다가 현재 107,000원. 그래서 105,000원을 전환 가격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장 종합지수는 20포인트 가까이 장중에 빠졌습니다만 내가 살만한 종목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장이라는 점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테크윈도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는데 네. 지난 5월달에 한번 수직 상승했다 그죠? 그래서 네. 다시 급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횡보하는 이것도 장기정평선 21정도에 받쳐주는 가운데 5일정평선 쌍바닥 패턴 직전 고점 물량 소화하고 있죠. 네, 물량을 거뜬히 소화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지수에 하락하면서 조정받을 때 105,000원을 전환 시점 매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삼성 테크윈 첫 번째 매수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드렸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네요. 어떤 SK 에너지입니다. 이 SK 에너지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K 에너지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최대째가 또 붙어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정유회사고요. 2분기 영업이 예상치보다 개선됐다는 보도 나오고 있고요. 또 쌍바닥의 상승 전환형이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진입가는 11만 원 전환 시점. 오늘 현재 1,500원이 하락한 11만 4천 원입니다. 장중 11만 3,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1만 4천 원. 11만 원을 전환 시점이라는 것은 10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에서 매수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화면에 그죠?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리동평선이 전형적으로 우측 엉덩이가 높아지는 쌍바닥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1위 하락하던 21위 평선 밑에서 지선 역현해주는 기술적 상으로 그 모범 다반과 같은 기술적 분석 책자를 사시면 매수 패턴 종목 1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패턴이죠. 쌍바닥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일장도 심하게 흔들어댔습니다. 전일장도 충분히 저점 매수 전략 공략하셨을 수 있으라 생각이 되고요.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도 또 마이너스 공략 무난할 것이고 어제 타이밍을 놓치셨던 분이라면 오늘 한번
노려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SK에너지 가격적으로는 11만 원 전후한 시점에서 장중 늘림을 이용해서 매수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 중에서 삼성테크윈 그리고 SK에너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약속하신 대로 중소형 종목들 두 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격이 좋아져야 되겠죠.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역시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725포인트. 조금 다르네요, 그죠? 1720포인트에서는 5포인트가량은 올라왔습니다. 역시 프로그램 쪽에서는 비차익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기관 쪽에서 선물을 좀 사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현 선물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이 그래도 조금 줄었습니다. 1719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1720선을 깼는데요. 장 열린 지 약 한 1시간여 만에 5포인트 쪽은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또 다른 개별 특징주 더 알아보러 가죠. 서울경제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 한번 불러볼까요? 윤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나요? 예,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방위 산업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코, 빅텍, 퍼스텍, 휴니드 등이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오늘 2, 4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엔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LG전자는 2분기 실적 악화 때문에 어제 반등을 하루 만에 줬다가 다시금 하락하고 있지만 오늘 앞서서도 제가 계속 언급드렸듯이 주성엔지니어링, 아바코 같은 네페스 종목들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심지어 3분기까지 좋다라는 전망 때문인데 역시 시장의 변수는 2분기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적을 중심으로 어떤 전략을 어떻게 펴면 좋을지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해 주시죠. 네. 2,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실적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주식시장을 빠져나오는 신데렐라 전략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대우증권은 오늘 투자자들이 위험 대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신데렐라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익 전망이 막 상향 조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위험 대비 수익이 가장 큰 구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거나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상향 조정으로 막 반전되기 시작한 종목의 위험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면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증권이 주장하는 신데렐라 전략에 부합하는 종목으로는 효성, 하이트맥주, 우리투자증권, 현대제철, 이수페타시스, 한솔케미칼, OCI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 종목들은 2, 4분기 이후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짐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프리어닝 시즌을 맞아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저가 매력이 부각돼서 최근 오름세를 나타내는 업종은 이중 축소를 하고 실적 모멘텀을 다시 확보하게 될 IT, 자동차, 화학 업종에 대해선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리어닝 시즌의 실적 기준으로 어떻게 종목들 접근해 보면 좋을런지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까지 살짝 들어볼 수 있었네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정리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9시 54분 막 지나고 있는데 약간 5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10시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앞에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함께 해 주실 텐데요.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생방송 중에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관심 종목 체크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뉴스로 보는 투자의매 코너에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미 개장 전에 언급한 종목이어서 개장 후에도 매수 관점 가져도 좋은가요? 라고 AS를 해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중소형주, 하반기에 어떤 긴 안목을 갖고 볼 수 있는 중소형주 두 가지를 갖고 나오셨는데요. 역시 중소형주 하반기에도 유망할 것은 테마 쪽보다는 역시 스몰캡도 IT 자동차, 역시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호전 중소형주를 보는 것이 맞다라면서 정석 투자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요. 역시 뭐 반도체 장비, 레이저 마커 관련 업체이긴 하지만 가장 큰 모멘텀이라 한다면요. 미국의 사모펀드인 칼라일에서 투자를 받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주가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신데요. 언제나 김승현 실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분할 매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차 분할 매수 얘기하셨는데 1차 분할 매수 가격이 일단 28,55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27,550원 그리고 26,550원 이 정도에서 3차 분할 매수 얘기하셨는데요.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죠. 네, 28,750원인 것 같네요. 28,550원 아래에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내려올 것도 같죠. 어쨌거나 별반 큰 차이는 없는데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2,500원, 2차로는 35,000원까지 보셨고요. 매매 손절 가격은 26,500원 아래쪽으로 이탈하게 되면 한 50% 정도 비중 줄여달라 얘기를 하시고 25,000원이 아예 이탈된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나오는 전량 매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그리고 중장비 부품 만드는 회사죠. DIC 얘기를 하셨는데요. 역시 큰 모멘텀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회장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슈를 잡아주셨습니다. DIC 매수 가격은 4,140원 그리고 4,000원 사이 정도로 보셨는데 4,000원, 4,100원 정도에서 움직여줄까요? 현재 주가 한번 체크해보죠. 네, 4,050원. 네, 정확히 매수 가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차 4,400원이고요. 2차는 4,700원, 3차는 5,000원이었습니다. 손절 가격은 역시 투자 전략은 비슷한데요. 3,97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한 50% 매도, 3,700원을 이탈할 때는 전량 매도를 얘기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센 전략에 함께해 주셨던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김학현 차장께서 언급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IT 자동차 이미 주도주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 투자자라면은 지금 주성엔지니어링, 네페스 등등 아바코와 같은 종목들 일단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중소형주 중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패턴을 단기 투자가라면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장이 좋지 못하지만 주성엔지니어링 역시 예측하셨던 대로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뛰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매수 가격을요 한 22,000원대 초반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22,000원대 초반 정도에 움직여주는지 주성엔지니어링 현재 주가 한번 보죠. 네, 22,7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메모한 바로는요, 22,100원 정도였고, 단기 목표가는 24,000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고요. 주성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네페스, 아바코 같은 종목에 대한 차트는 못 보더라도 전반적인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말씀하셨던 주성엔지니어링 역시 흐름이 좋거든요. 지금쯤 올라타야 될지 몰라서 가격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예. 주성엔지니어링이 오늘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22,000원대 초반을 오전에 개장하자마자 한번 찍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을 오랜만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약성 투자자들의 그 증권사의 추천에 의해서 이제 그 투자 행위를 하는 약성 투자자들의 물량이 소폭 유입이 되면서 네. 주성엔지니어링이 오전에 너무 세게 출발을 했죠. 미국 시장의 상황을 감안을 할 때 전일 시간의 종가에서 22,350원에 마감을 했던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22,200원 정도까지는 오전에 미국 상황을 고려할 때 내려와 주는 것이 정상인데 네. 미래에셋증권의 추천으로 해서 아침에 너무 세게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전에 좀 강한 모습을 그래도 전일의 매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23,000원 부분까지 23,150원까지 찍으면서 강한 모습을 이어갔지만 네. 이후에 지금 추가적인 반등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증권사 추천 리포트를 보고 들어온 약성 투자자들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전에 굉장히 100% 이렇게 좋았다면 네. 지금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좋은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수급적으로 한 80% 정도로 좋은 상황으로 그 좋은 것이 약간 축소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이 약하게 시작을 해서 한 10분 정도 약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재차 강세를 보이면서 23,000원을 훨씬 돌파를 해서 네. 23,500원, 24,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겠지만 예. 어쨌든 증거사의 리포트로 해서 수급이 약간
약간 꼬여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주성은 넷패스, 제가 아침에 이제 넷패스와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면에 오늘 넷패스는 3% 이상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이거는 뭐 증권사의 추천 리포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전략은 아침에 어쨌든 미래에셋증권 리포트로 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최초에 제가 제시해드린 그 전략은 22,000원대 초반에서 원래 매수하려고 하는 물량을 한꺼번에 매수하는 그 패턴을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렇다고 정말로? 놓치기는 좀 아까운 종목이고요. 네네. 지금 정도에서 한 매수하려고 하는 물량의 한 50%를 매수를 하고 만약에 오늘 장중에 22,000원대 초반 뭐 1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200원, 300원 분까지 만약이라도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나머지 50%를 투입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외로 국내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세게 시작해서 개인들이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때문에 장 초반에 얘기를 하셨었던 좀 예측을 하셨었던 그런 가격의 전 물량을 다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정도에서 50% 정도 사고 말씀하셨던 22,000원대 초반 2,300원 정도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장중에 한번 나머지 50% 사보자 이런 전략이셨습니다. 네, 전략 수정이 꼭 필요했던 그런 종목이어서요. 전화 드렸던 것이 참 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으로부터 넷패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분 막 지나고 있네요. 통화였느냐? 투자해오소 코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에서 정양화 시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전화번호 고지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화번호 02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누르셔야겠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TV 보다가 주성 엔지니어링 나도 사봐야 될까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나 샀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또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가격대하고는 전혀 다른 가격대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아마 전화를 주시면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상세하게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전화 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화 주신 다음에는 어떤 점이 정확히 궁금한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수록 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는 16포인트 정도 하락한 1723포인트. 일단은 1725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조금 더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연결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예, 신한지주에서 궁금해서요. 네, 얼마에 사셨나요?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 더 매수를 해야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최근에 사셨다면 뭐 45,000원대, 46,000원대 정도에서 사셨나요? 예, 46,000원대요. 네, 비중이 많이 되십니까? 아니, 많지는 않고. 예. 비중은 살짝, 예, 그래요. 네. 신한지주에 대해서 지금 46,000원 매수했다라고 하셨는데 거의 전 고점에 일단 V자 반등은 거의 다 일단은 이루어낸 모습. 건설사,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때문에 은행주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들도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또 걱정도 좀 되실 것 같고. 정확히 뭐가 궁금하신가요? 더 매수를 할까,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네. 갑자기 또 빠져나갈까봐 불안해서요. 네, 그래요. 지금쯤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신한지주 괜찮겠나 이걸 물어보시네요. 네, 지금 신한지주는 지금 좀 조정 구간입니다. 박스권 흐름이고요. 제가 의견 드린 거는 사실 지금 뭐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 46,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은, 조금 대기를 하시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49,000원에서 5만원 선까지 올라오면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은, 정치가 좀 안 좋으면 좀 빠지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차익 실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은행주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앞으로의 어떤 그 은행주 흐름은 건설사나 나머지 어떤 또 출구 전략도 있으니까 앞으로 은행주는 조금 더 조정 더 받으면은 좀 더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조정 크게 받는다면은 한 44,000원대까지 조정 받으면은 또 다시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세 흐름이지만은 지금 뭐
조정 구간에 바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답변을 주시네요. 아마 47,000원, 5만 원까지 올라간다면은 오히려 그때 지금 물량 더 늘리지 말고 그 정도에서는 이 정도 수익이면 됐다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경제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실 이 얘기가 은행주에까지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칠지는 아마 건설주 일단락되고 그 다음에 은행주 얘기가 나올 거라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시간도 조금 더 필요하고 변수들도 굉장히 많아서요. 지금 공격적으로 조금 더 사시는 거는 글쎄요. 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타이밍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자리는 현재 아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네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한지주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은행주 전반적인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이어서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거든요. 어떤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현진 소재예. 현진 소재요. 얼마에 예. 사셨나요? 현진 소재 10%고 29,800원이요. 29,800원. 이거 사신 지가 좀 되셨나 봐요. 예, 좀 오래됐어요. 네, 쪼모레가 어느 정도? 한 몇 달 된 거 같아요. 한 몇 달 됐어요, 그때. 그렇구나. 올 초에 사셨을 가능성도 차트 보니까 조금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한 6개월 정도, 2분기 정도 지나왔는데 16,000원까지도 현진 소재가 갔다가 지금 2만 원 회복을 했는데 거의 한 3만 원에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신데 중간에 뭐 16,000원 가고 이럴 때 혹시 더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안 샀어요. 처음 물량 그대로. 예. 비중이 그럼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10%거든요. 네. 비중이 많지는 않으신데.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손절매를 봐야 되는 건지. 네, 오히려 지금 더 사야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에선 그냥 손실을 좀 보더라도 그냥 이 종목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중요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 현진 소재, 뭐 풍력 관련주 태웅 해가지고 동국 SNC 어제는 그래도 좀 올라와줬는데 최근 들어서 그렇게 큰 폭으로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쌍바닥 찍고 올라오긴 했는데 말이죠. 네, 지금 조선기자재 어떤 업황이 그렇게 시원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풍력 관련도 별로 이렇게 시원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요. 지금은 반등 이후에 조금 박스권 흐름인데요. 전일에는 윗골을 달았죠. 네.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은 지금 양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조금 담고 있고 지금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양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물타기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나 이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19,800원대만 지지만 된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조금 물타기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 현 구간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는 뭐 약세 흐름이지만은 이 종목이 또 단기적으로 급락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0% 매수가에 29,800원 10%니까 좀 가지고 계시면서 이 종목은 좀 조금 중기적 보시고 27,000원대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27,000원대가 여기를 돌파하면은 물론 뭐 여기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겠죠. 네.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매수가까지 보시는데 사실은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절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뭐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또 너무나 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좀 단계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그런데 만약에 조정을 받고 조금 조정받는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800원, 700원 요 선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10%니까 매수를 하실 때 너무 많이 매수를 하지 마시고 한 5%
많으면 10% 정도 추가를 네.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자, 소위 말하는 물타기, 그러니까 좀 더 하락했을 때 물량을 더 투입하는 전략은 19,8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 살짝 지지되는 거 보고 그때 물량을 지금만큼 더 투입하시거나 아니면 한 반 정도 더 넣으시는 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7,000원이 제가 보니까 전 고점이거든요. 그 정도에선 조금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뚫어야만 사신 가격인 거의 3만 원 근처 29,800원까지 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시간도 걸린다 얘기하셨고 이 현진 소재가 들어있는 그 업황 자체의 조선 기자재 분위기는 그렇게 완전히 좋아지게 돌아선 건 아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기다린다고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황 자체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한 현진 소재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한 점만 더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네. STX 페노션이요. 네, STX 페노션요. 얼마에 예, 사셨어요? 이건 16,900원에 70%거든요. 아우, 이거를 상담하셔야 되는데. 예, 비중이 꽤 되시네요. 16,900원이요. 예. 이거를 언제 사셨을까요? 예, 이것은 한 2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요. 참 오래 되셨는데 지금 16,900원. 제가 아무리 밀어도 거의 15,000원대까지 안 보일 정도로 2년 전에 사신 STX 페노션. 지금 현재 11,750원이거든요. 예. 게다가 70% 비중이시면 중간에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아니요, 이것을 더 샀었는데 중간에 또 조금 더 사서였어요. 아, 하락하니까? 예. 그랬는데도 또 큰 폭으로 올랐다가 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지금 2년 전하고 상황을 보면은 진폭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종목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 14,000원까지 또 갔다가 또 급하게 많이 떨어졌는데 해운주에 대한 의견도 제가 대신 좀 여쭤보고요. STX 페노션도 좀 높은 가격에 오래전에 사셨지만 만회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여쭤보죠. 네, STX 페노션은 벌크선의 어떤 그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매수가가 16,000원대인데요. 16,000원대 같으면 사실 좀 높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최고 신고가가 14,95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4,900원, 최근에는 14,000원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14,000원대, 14,100원대 올라갔는데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 종목은. 네. 그래서 여기에서 돌파를 못하면 결국은 종목을 흘러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지지를 좀 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힘은 좀 미약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1차 목표가는요, 14,000원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물론 손실은 있지만은 14,000원대까지 올라오면은 일단 14,000원대에서 돌파 못 한다면 일단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13,000원대도 매물대 많습니다. 그래서 12,000원대, 13,000원대, 14,000원대, 만원 단위의 어떤 그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되, 네. 이 종목은 또 하반기 되면은 아무래도 수출이 물량이 좀 많아지고 이러니까 3분기에서는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또 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분기, 4분기 정도 보시면서 1차 목표가는 14,000원대를 기준선을 보시고 그리고 조금 멀리 보시면은 매수가 보는데요. 매수가까지 보려면은 해운주 자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잘 참작해 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16,000원대 비중도 70% 아주 적지 않았었는데요. 일단은 14,000원대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이 정도 가격에 다시 한번 도달을 한다라면은 이 정도 가격에서는 한번 정리해 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해운주가 3분기 정도까지 가면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요. 3분기면은 한 9월 정도까지죠. 뭐 가을 접어들어서까지 한번 이 종목 들고 계셔 보시고 14,000원까지 가면 그 정도에서는 뭐 약간 손실이 있지만 좀 정리를 해보시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TX 페노션 저희가 현진 소재와 함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얼렁뚱땅 이렇게 또 두 종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네요. 자, 계속해서 전화를 한번 받아볼까요? 02-3153-261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지금 들고 계신 종목 때문에 상담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금호석유를 지금 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요즘 많이 올라서 네.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예. 그래요. 갈 때마다 계속해서 뭐 사상 최고가 내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긴 한데 지금 예. 샀다가 이제 다시 지금 사도 괜찮을지. 그렇죠. 그러면 다시 급하게 올라갈 때쯤 지금 잠깐 쉬는 자리에서 휴게소에서 한번 금호석유 사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화학주 좋고 금호석유도 정말 좋은 종목 아닙니까? 네, 금호석유 물론 뭐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지금 이제 조정받고 살짝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자, 금호석유, 최근에 그 석유 화학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올랐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살 자리가 아니고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더 눌리면은 사자. 저는 5만 원대 지지 나오면 좀 사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사셔가지고 좀 대기하시면서 눌리면은 뭐 조금 더 가겠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상한가 이후에 조금 박스권이죠. 그래서 네. 지금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래도 이 종목은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지금 많이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개인들이 좀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좀 조심하자. 고점에서 물리면은 괜히 마음 아파지니까 일단은 조금 조심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오늘 종가를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종가를 만약에 5만 1,000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5만 1,500원 정도까지 안 깨고 만약에 시가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일단 51,500원 지지가 되는지 보고 지지가 된다면 금호석에 한번 들어가 보자. 지금 현재 54,400원은 너무 높다 얘기를 하시고요. 그에 앞서서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번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지금은 살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살 자리에 대해서는 5만 원 처음에 얘기하셨고 지금 굳이 마음이 좀 급하셔서 오늘 내일 하신다면 오늘 종가상에서 51,500원 정도 오면은 그 정도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물량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샀다가 괜히 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유 고점에서 샀네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눌림목 한번 주는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시겠죠?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네네. 될까요? 네. 예, KT는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KT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네. 지금 현재 45,000원 정도인데 얼마 전에 5만 원까지 급하게 막 찍었다가 아이폰 때문에요. 그리고 다시 지금 쭉 내려와서 45,000원. 지금 한 5,000원 정도 급하게 올랐다가 다시금 5,000원 정도 지금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STS 상에서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물량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네. 예, 전문가 어떻게 보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죠. 자,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 뭐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급등몰이 이후에 하락 이후에 지금 횡보죠. 횡보고 사실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지 라인을 좀 받아야 되겠다. 물론 뭐 제가 보기에는 45,000원대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자, 이 시세에서 바로 뭐 지지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뭐 일단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튀는 시점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물량을 좀 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나오는 물량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요. 이렇게 보십시오. KT는 이 종목은 아이폰 쉽게 말하면은 아이폰 4G죠. 4G가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은 이 종목은 또 한 번씩 한번 랠리를 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좀 매수 관점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 조금 더 지지 확인하시고 튀는 시점에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종목 금호석유 사고 싶다, KT도 사고 싶다 어떻냐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받은 인상은 이런 거네요. 금호석유는 조금 더 하락해서 좀 더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사고 지금 사고 싶어 하신다는 또 다른 종목 KT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올라가는 시점, 튀는 것을 한번 보고 그때 들어가야 된다. 조금은 약간 정반대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KT 금호석유 일단은 잘 한번 관심권역에 두시고요. 정말 오늘 사야 돼요라고 다시금 좀 아리송한 시간이 온다면 다시 또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화했느냐 투자요소 코너는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작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27포인트까지 조금 올라오네요. 예, 물론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한 10포인트 이상 정도 빠져있는 상황. 외국인은 현 선물 모두 팔고 있으며 현물은 한 4,000계약 정도, 거래소 내에서는 한 800억 정도 그렇게 팔고 있긴 합니다만은 1,721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1,719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1,719보다 지금 장중 저점보다는 한 10포인트 조금 못되게 상승을 그래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또 금요일장이라서 일단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나오자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장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주말 지나면서 G20 회의가 있습니다. 그 재료에 따라서 또 월요일장 분위기도 많이 바뀔 것 같네요.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